증산작용을 할게요. 광합성은 뭐 빛을 이용해서 요거 칸만 채워볼게.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건데, 근데 이제 포도당인데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요런 거는 광합성인데 이렇게 반대로 가면 호흡이거든요. 그 빛 에너지가 저장이 됐다가 이렇게 반대로 가면은 이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제 뭐 쓰는 거죠. 광합성은 하여튼 그렇고, 증산작용 하겠습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증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증산작용이 일어나야지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근데 이 물은 이제 식물의 뿌리에서부터 흡수가 되고, 근데 물이 이 잎에 있는 엽록체 있는 데까지 이렇게 막 올라와야 돼. 물론 이제 광합성 하는 데만 물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식물의 몸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물은 필요한데, 그 물을 끌어올리려면 이렇게 물관이 있거든요. 물관이 대롱처럼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이거를 물을 끌어올리려면 이 바깥에서 자꾸 빠져나가야지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공을 통해서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야지 물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작용의 역할이 뭐냐면, 일단 증산작용의 역할은, 자,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은 광합성에도 이용되고 식물의 몸체에도 이제 그 수분량도 조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의 열 에너지를 빼앗아서 수분이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낮아져요. 수분량도 조절하게 되고,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잎의 기공인데, 기공은 이제 잎의 뒷면에 많고, 요 공변세포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이 돼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벽이 더 두꺼워요. 안쪽 벽이. 광합성을 합니다.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해. 그러면 이렇게 돼. 낮에 광합성을 해요. 그러면 이 안에 포도당이 많아져요. 광합성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세포한테서 물이 들어와요. 이게 뭐 삼투현상이라고 하는데, 진하면 진한 쪽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물이 들어오면은 이 공변세포가 팽창을 하는데, 바깥쪽보다 안쪽이 두꺼우니까 얇은 데로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열려. 이걸 기공이라고 해요. 기공. 요 두 개는 이제 공변세포라고 하고, 그래서 낮에 열려. 낮에. 밤이 되면은 여기 포도당 같은 것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밤에는 닫혀요. 기공이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고, 기공이 열리는 낮에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고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랑 똑같죠. 바람이 잘 불고 습도가 낮을 때 증산작용 잘 일어난다. 이건 이제 증산작용 확인하는 건데, 비닐봉지 이렇게 씌워 놓으면은 여기 물방울이 막 맺힙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물의 양이 여기 조금 더 높은데 지금 여기 조금 줄어들어요. 이렇게 물이. 남아있는 물의 양을 보면 얘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증산작용 안 일어나서 그대로고, 가랑 나중에는 가가 더 많이 일어나요. 가가. 왜냐면 이렇게 막 빠져나가니까. 얘는 갇히니까 처음에는 잘 일어나다가 나중에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물의 양은
가는 증산작용 안 일어나서 제일 많고, 나는 얘보단 덜 일어나서 많고, 가가 제일 적죠. 왜냐면 많이 증산작용이 일어났으니까. 수면의 높이가 가가 낮아지는데, 왜냐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물이 이렇게 나뭇가지 물관 타고 이동해서 이렇게 빠져나간 겁니다.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히고 습도가 높아진다. 증산작용으로 나온 수증기가 액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 거의 변화가 없다. 왜냐면 이파리가 없어서.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에서 잎이라고 쓰시면 되고, 잎에, 좀 더 정확하게는 잎에 있는 기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잎이라고 쓰면 되는데, 왜냐하면 잎이 없고 있고의 차이거든요. 실험을 했을 때. 자, 그리고 75쪽. 자,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이 실험을 통해 이제, 물이 더 많이 줄어든 건 나고, 잎에서 일어난다라는 거고, A는 기공인데 기공은 낮에 열리고요. 밤에는 닫히고, B에는 엽록체가 있습니다. B는 공변세포고, C에는 이제 엽록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농도차가 발생합니다. 증산작용은 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나고, 바람이 잘 불 때, 바람이 불어야지 그 수증기를 다른 데로 잘 이렇게 날려보내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불 때 일어나는 거고요. 중단원 기출에서는 자, 11번부터 18번까지 하면 되겠네요. 11번부터 18번까지. 증산작용은 주로 낮에 일어나는 게 맞고, 기공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되고요.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을 때 활발하다 아니죠. 뭐 이런 거 뿌리에서 물 흡수하고 이제 상승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거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증산작용 결과 그렇게 되는 거죠. 3번이 다 되고요. 수분량 조절하고, 체온 높아지는 거 막는 거고,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도 맞고, 다 5번. 그 다음에 물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A고요. 가장 적게 줄어드는 것은 이제 C입니다. A, C. 2번 답이고요. 자, 15번에 1A에서 증산작용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고, 물방울 맺히고, 식용유는 증발을 막는다. 이게 맞는데, 이게 자연 증발을 막는 거예요. 자연 증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실험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이렇게 부어 놓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만 붙는 게 아닙니다.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산작용 때문에 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있던 물이 자연 증발돼서 줄어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식용유를 부어 넣고 실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긴 해. 자, 증산작용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잎에서 물을 더 많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시험관에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두어야 된다. 아니죠. 빛이 있어야지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많이 줄어들죠. 5번 답이고요. 자, 이쪽이 앞면입니다. 앞면. 여기 뒷면이고. 왜냐면 그 기공들이 더 많아요. 뒷면에. 그 다음에 엽록체가 있어 초록색을 띠고 기공을 둘러싸고 있다. 공변세포 말하는 거죠. 공변세포는 C입니다. 이게 B는 기공이고 요거는 C고 그 C 공변세포 고르시면 되고 5번 기공은 그냥 구멍을 의미하고요. 공변세포는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를 말하는 거죠. A는 잎의 앞면에 있다 아니고 낮에 닫히고 아니고 기공은 B는 공변세포로 엽록체가 있다 맞고 B의 모양에 따라 A가 열리거나 닫힌다 맞고 B는 세포 안쪽이 얇다라고 되는데 세포 안쪽이 두꺼워요. 이쪽이 세포 안쪽이 더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C는 표피세포로 여기까지는 맞는데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3번 4번이고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이 아닌 거 기공이 닫힐 때는 아니죠. 기공이 열려 있어야지 더 활발합니다. 여기까지만 선생님 복사해줬죠? 그러니까 증산작용은 그 다음 호흡이야? 맞아요? 자, 호흡. 자, 호흡은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에너지를 얻는다. 목적이 에너지 얻는 겁니다. 포도당과 산소랑 반응하면서 포도당을 분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의 모든 살아있는 세포.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만 되고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 왜냐하면 살아있는 세포도 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호흡이 일어나는 시기 밤낮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다. 포도당이 필요한데 광합성으로 자기가 만들죠. 그러니까 식물은 자기가 만드는 거고 동물은 다른 거 먹는 거고 광합성으로 생성되거나 기공을 통해 자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 이건 이산화탄소 말하는 거고 잠깐만요. 광합성으로 생성되거나 광합성이네. 미안해. 산소네. 산소. 광합성으로 만드는 건 산소죠. 호흡에 필요한 물질 쓰는 거구나. 포도당 산소 필요하고요. 그다음 호흡으로 생성되는 것들은 이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 물도 만들어집니다. 이산화탄소는 이제 기공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고 물은 식물체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이제 기공이나 이런 데서 방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사실은 목적이에요. 이산화탄소나 물은 이제 부산물이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 에너지가 싹을 틔우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생명활동에 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는 암실에 두고 하는 거예요. 암실에. 이거는 어둠 상자에 놔두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광합성하니까 시금치가. 그래서 암실에 두고 난 후에 한 2, 3일 있다가 여기 있는 기체의 성분이 뭔지 조사하는 거예요. 꾹 누르면 여기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져. 그러면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생겼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대조군이기 때문에 여기 석회수 변화가 없어요. 얘는 변화고. 이 실험을 통해 빛이 없을 때 식물은 호흡만 하며 식물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랑 반응해가지고 탄산칼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 있는 거야.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광합성은 양분을 만들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광합성. 저장하는 게 에너지 저장. 호흡은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생산이라고 해도 되고, 에너지를 얻는 게 호흡이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는 광합성이고. 자, 광합성으로 포도당에다 저장을 하지, 이 에너지를 이렇게. 그럼 그걸 이제 호흡하면서 다시 쓰지, 이렇게. 포도당에 저장했다 쓰는 겁니다. 광합성하고 호흡은 이 촛불이 이제 금방 꺼져, 이게. 왜냐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산소들을 다 그 연소하는 데 썼으면. 근데 식물을 같이 넣어두면 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다시 산소를 내보내주기 때문에 촛불이 더 오랫동안 탈 수 있어요. 네. 촛불 타려면 산소 있어야 되죠. 식물이 광합성하여 촛불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빛을 비추면은 오래 타는데 거꾸로 이제 빛을 차단해, 그러면 식물도 호흡을 하니까 더 빨리 꺼져요. 나에서. 왜냐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니까. 그래서 빛을 비추면은 광합성을 하고, 빛을 비추지 않으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촛불 더 빨리 꺼집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가 있는 세포.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지만 호흡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기체 출입. 광합성할 때는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방출하고요. 호흡할 때는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하고. 그래서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하고 에너지 저장하는 거고요. 호흡은 양분 분해하면서 에너지 방출하는 겁니다. 방출한다라고 해도 되고 얻는다,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해도 돼. 다른 의미 같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낮에 광합성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방출하게 되고요. 밤에는 광합성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만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산소 흡수하고 CO2 방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비슷한가 싶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광합성량이 전체적으로 따지잖아. 그러면 광합성량이 더 많아요. 식물은 이제 우리한테 충분히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 낮에는 이산화탄소 많이 흡수하고 산소 많이 내보내는데, 요거는 이제 산소는 다시 호흡하는 데 쓰는 거죠, 그만큼은. 근데 밤에는 호흡만 하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만 있습니다. 자,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잎에서 사용되거나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뀝니다. 녹말. 잎에 엽록체에 잠시 저장이 되고요. 녹말은 물에 잘 녹는 이게 설탕으로 바뀝니다. 설탕으로. 이당류인데 밤에 설탕으로 바뀌어서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운반이 됩니다. 자, 양분의 사용. 호흡을 할 때 에너지 얻고요. 식물체 구성하는 성분이 돼서 생장에 또 사용되고,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뿌리, 줄기, 열매, 씨 등에 저장되는데, 녹말로 바꿔서 저장하는 애들은 감자나 고구마나 뭐 곡류들, 곡식들. 포도당으로 바꾸는 건 포도랑 양파. 설탕으로 바꾸는 건 사탕수수. 단백질로 저장하는 거는 이제 콩. 지방은 땅콩 같은 거, 깨 이런 데는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지요. 83쪽 잠깐 테스트 한번 풀어보시고요.
호흡 과정이기 때문에 뭐 포도당 써도 되고 영양분 써도 되고 뭐 포도당 쓸게요. 포도당. 아, 식물의 호흡이구나. 예, 식물의 호흡은 포도당 쓰는 게 좋겠네.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여기 이산화탄소 나오고 물 에너지 나옵니다. 자, 요런 거를 어두운 곳에 둬야 해. 하루 동안. 그럼 여기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이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죠. 이유가 뭐냐면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페트병 A에서 공기를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고, 이를 통해 빛이 없을 때 식물에서 호흡만 일어나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하는 거고요. 양분을 분해하는 거는 호흡이고,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고, 빛이 있을 때 에너지 저장하고요.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시기 항상 에너지를 이제 방출한다 쓸게요. 방출. 자, 요거는 지금 산소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거 밤에 호흡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7번에 빛이 강한 낮 동안 식물에서 광합성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 밤에는 식물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호흡만 일어나죠.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은 포도당인데, 자, 일단 처음에는 녹말로 바꾸어서 저장을 했다가 밤이 되면 설탕으로 바꾸어 밤에 채관이라고 하는 관이 또 있습니다.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고, 채관은 유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이고요. 감자와 고구마는 사용하고 남은 양분을 녹말로 바꿉니다. 1번부터 17번 중단원 기출 숙제를 할까요? 1번부터 17번 소수령까지도 숙제할게요. 소수령까지도. 네, 수고 많았습니다.